앤더슨 쿠퍼, 불안한 아이가 의존과 독립의 갈림길에서 독립을 선택한 이유. 무라카미 하루키는 왜 아버지와 절연했을까? 공포 대항 유형이라는 말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약한 아이, 그런 아이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어떤 방패로 막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외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응해서 불안을 막는다. 공포 순응 유형입니다. 외부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한다. 공포 대항 유형입니다. 공포 대항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이 사람도 혹시 하고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국 CNN 앵커 앤더슨 쿠퍼입니다. 책에 나온 앤더슨의 행동 중에 의아한 게 있었는데 그 행동들을 공포 대항이라는 말에 대입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앤더슨이 10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앤더슨은 아버지를 많이 따랐습니다. 잠이 안 오면 아버지 서재로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상처를 잘 받기는 해도 아버지가 있는 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순간 앤더슨에게 이 세상은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공포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앤더슨에게는 어머니도 있고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은 그렇게 공포에 떨면서도 두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도, 두 사람과 힘을 합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앤더슨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주던 안정감, 강한 남자 어른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자 어른인 어머니나 2살 많은 형은 그리 만족스러운 의지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와 형에게는 앤더슨의 불안을 더 자극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앤더슨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식들을 존중해 준 덕에 앤더슨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과 어머니 사이에는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잘 없었고 앤더슨은 부모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을 때에도 여느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불편해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획이란 게 없었습니다. 이거다 하면 충동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돈은 필요하면 벌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앤더슨은 어머니가 못 믿어왔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형, 보모, 네 식구가 살려면 자신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를 자주 했고 인테리어도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있으면 앤더슨은 이제 또 이사를 하겠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앤더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부터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앤더슨은 학교가 파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도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으면 어쩌나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술 마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으로 있으면 앤더슨은 우리 가족이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공포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형 역시 의지가 안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더 각별했고 앤더슨보다 더 똑똑하고 진지했는데 예민하기도 앤더슨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앤더슨은 그런 12살 형을 의지할 대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앤더슨은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같이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의지할 남자 어른이 생긴다 한들 그 사람 역시 언제 내 곁을 떠나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앤더슨은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앤더슨은 그렇게 의존과 독립의 갈림길에서 공포대항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앤더슨은 어느 날 상어에 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다큐 내용은 상어는 숨을 쉬려면 아가미로 계속 물이 지나가게 해야 한다.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런 거였습니다. 앤더슨은 그 다큐를 보고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상어처럼 계속 움직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앤더슨은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어린이 모델을 해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앤더슨의 어머니는 카네기나 록펠러급 부의 후손이었습니다. 때문에 앤더슨이 돈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앤더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합의하에 두 아들에게 미리 못 박아둔 게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테니 대학 졸업 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 말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앞에서 앤더슨이 자신과 어머니와 형과 부모, 네 식구가 살려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걱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걸 읽으며 어머니가 부자인데 뭐 어머니를 부양할 걱정을 하나 했습니다. 앤더슨은 외부 권위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의지하려는 공포대항 유형으로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어떻게 평생 부자일 거라고 장담하나 어머니가 파산할 경우도 생각해야지 했을 법합니다. 앤더슨이 어른이 된 후 어머니와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작은 호텔방 하나를 빌려 낡은 옷을 입고 창틀에 우유 한 병 두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외할머니가 이해가 안 가. 그건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탐욕일 뿐이야. 하지만 앤더슨은 어머니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앤더슨은 왜 외증조 할머니 역시 자기처럼 돈을 안전의 의미로 생각했음을 느낀 겁니다. 앤더슨은 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외증조 할머니에게 그 즉시 호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 할 때 사람들이 돈에 부여하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재미있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무엇입니다. 그런 사람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심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도 안 쓰고 움켜쥐고만 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앤더슨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저축다음으로 신경 쓴 건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고등학생 때부터 로키 산맥을 오르고 멕시코 해안에서 카약을 타고 아프리카를 트럭으로 종단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 힘든 훈련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역시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을 하는 동안 앤더슨은 어머니와 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꼈습니다. 앤더슨은 자기는 자기 길을 충실히 가고 형은 형의 길을 충실히 가다 보면 언젠가 단단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어도 길에서 어리빠진 형을 만나도 형이 한 이상한 행동에 대해 어머니에게서 들어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자신은 지금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치는 중이고 언젠가 밝은 곳에서 웃으며 만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의 형은 앤더슨만큼 버틸 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형은 어머니에게 제가 다시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의 눈앞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앤더슨이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앤더슨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앤더슨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큰 상실, 그것도 참혹한 상실을 당했습니다. 앤더슨은 형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형을 사로잡은 그 충동에 자기도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앤더슨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평범한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공포대항 유형다운 판단을 합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앤더슨은 자신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고통이 일치하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며 재난 현장 리포터가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연스럽게 공포대항 성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마음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훨씬 더 커졌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공포대항의 길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실망하며 이제 아버지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든든한 아버지의 빈자리만큼 큰 공포에 시달리는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앤더슨이 어머니도 형도 돌아보지 못하고 홀로 서는 것에 몰두한 건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강해서 공포에 대항하기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약한 걸 알면서도 공포에 대항하도록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앤더슨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중에도 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앤더슨의 행동은 불안한 아이가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고 살아내려는 분투였습니다. 가족 셋 다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앤더슨이 형 카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키가 아버지 생각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하루키는 아버지와 절연한 후 자기 삶에 충실하고 싶어서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데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앤더슨과 하루키가 형과 아버지 생각을 옆으로 밀어두고 가던 길에만 집중한 건 불안을 공포대항으로 이겨내는 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앤더슨은 지금 재난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안전한 곳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상어로서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을 겁니다.